반갑습니다.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은 챗 GPT 관련 AI 반도체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AI입니다.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라는 회사는 최초 비영리법인으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MS에서 12조가량을 투자하여 대주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이로써 MS의 AI, 예전은 챗 GPT 기반으로 바뀔 것이라 합니다. 오픈 AI는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챗 GPT를 최초로 공개하였는데요. 사실상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의 빅테크 기업 모두 챗 GPT와 비슷한 AI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를 안 할 뿐, 먼저 공개되었으니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챗 GPT는 웹에 있는 2021년 기준의 오프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아직 실시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지만 1에서 2년 전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도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 이유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언어의 주고받음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AI, 인공지능이란 말처럼 챗 GPT는 어느 정도의 학습과 추론이 가능하여 사람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아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에 앞으로의 확장성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구글, 메타 등이 각자의 AI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종교, 인종, 정치, 윤리 등의 아직 인간 사이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아직 결론을 내기 힘들다는 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AI는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기에 AI를 공개하였을 때 사업적인 손익분기점을 맞춰낼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픈 AI는 챗 GPT 4.0 버전을 4월에 공개하고 이를 유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구글 또한 바드를 5월 중 공개할 것이라 발표했고 중국 빅테크 기업 바이두도 AI 어니봇을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글로벌 거대 빅테크 공룡 기업들의 움직임을 투자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전쟁의 서막이 챗 GPT로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인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을 잡아야 할까요? 이러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전쟁은 서버에서 GPU의 수요를 증폭시킬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AI 연산에 가장 적합한 반도체 칩이 GPU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춤했던 GPU의 최강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기대감으로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AI를 가동하기에 GPU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엔비디아가 수혜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현재 AI에 주로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GPU는 H100 모델입니다. 이 H100에 SK하이닉스의 HBM3 내장형 메모리 칩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앞에 그림은 엔비디아 AI 칩인 H100 GPU와 HBM3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와이어 본딩 방식을 발전시켜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 칩의 회로와 마이크로 범프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을 플립칩 본딩이라 칭합니다. 와이어 본딩이란 칩과 기판을 금속 배선으로 연결하는 공정으로 상대적으로 긴 데이터 이동 경로를 가지게 되어 속도가 느립니다. 칩을 일일이 직접 와이어를 이용하여 연결하여 기판에 여러 겹으로 쌓여있는 적층 구조를 말합니다. 플립칩 본딩이란 여기서 플립의 의미는 뒤집는다의 의미로 반도체 칩 바닥에 범프를 부착한 후 바닥이 아래로 향하도록 다시 뒤집어서 기판에 붙이는 공정으로 칩이 기판의 범프를 통하여 직접 맞닿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단축되어 빠른 속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판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부분만 연결되기 때문에 단일 칩이나 칩을 수평으로 이어 붙인 구조에서만 적용이 가능하여 제품에 따라 와이어 본딩과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TSV 본딩이란 겹겹이 쌓여있는 칩의 구멍을 뚫어서 수직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본딩 방식으로 수직 관통 전극이라고도 합니다. 기존의 와이어 본딩 방식이 아파트 계단이라고 하면 TSV는 엘리베이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 본딩처럼 와이어가 필요 없고 외부로 연결하는 것이 아닌 내부에 구멍을 내어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칩의 활용 부피의 소모가 작다는 것과 전력 소모가 적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HBM 메모리란 디램을 수직으로 쌓고 TSV를 활용하여 각 칩을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는 디램으로 광대 역폭 메모리라 불리웁니다. GDDR5 메모리 대비 높은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보입니다. 구동 속도는 GDDR5보다 7배 정도 느리지만 버스 크기가 32배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역폭은 3.5배 빠릅니다. 21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22년 중순부터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으로는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AI GPU에 기본으로 내장되는 HBM3를 독점 생산하여 엔비디아 다음에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한미 반도체, TC본더라는 장비를 SK하이닉스와 장기간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TSV 패키징을 통한 반도체를 웨이퍼에 정밀하게 부착하는 본딩 장비로 SK하이닉스에 독점 납품합니다. MSVP라는 플립칩 본딩 장비 또한 납품하고 있어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더욱이 불황에도 꾸준히 자사주를 매각하는 주주친화적인 기업으로 후공정에서 주목할 기업이라 생각됩니다. 이오테크닉스, 플립칩 PGA를 가공할 때 사용하는 레이저 드릴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인텔 플러스, AI에 활용되는 칩의 3D 구조를 검사하는 기업입니다. AMD,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AI GPU, H100이 SK하이닉스의 HBM3와 짝꿍이라면 AMD의 AI GPU MI100은 삼성전자의 HBM-PIM과 짝꿍입니다. 여기서 PIM은 프로세서 인메모리의 약자로 간단한 연산을 할 수 있는 디램, 메모리 칩을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디램 대신 PIM을 CPU나 GPU에 활용을 하면 획기적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년 10월 20일자 한경의 기사 내용을 보면 AMD의 MI100에 삼성전자의 HBM-PIM을 장착했더니 성능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전력 소모는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AMD와 함께 HBM-PIM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저의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넘나드는 반도체 하이브리드화는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투자자로서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미래에는 GPU의 선두주자 엔비디아와 AI 짝꿍인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따라할 수 없는 PIM이 AI용 칩의 디램으로 주목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또한 AI 전쟁의 개막으로 수요가 기대됩니다. 최근 23년 2월 8일 GPU 칩 수주의 기대감으로 TSMC의 주가는 7에서 8% 급등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의 주가 흐름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좋아 보입니다. 저의 유튜브 구독자님이 영상 댓글로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신 말이 기억납니다. 그동안 저조한 주가에 맘고생하셨을 텐데 구독자님의 웃는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이젠 반도체의 겨울은 가고 챗 GPT의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AI보다 메타버스의 세상이 이번 반도체의 봄을 이끌 것이라는 저의 생각은 보기 좋게 벗어났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4차 산업 중 드러나는 순서가 바뀔 뿐 어차피 올 것은 오는 것이니까요. 반도체를 투자하는 사람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도체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좋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성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